여러분의 건강 지켜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요실금이란 질환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네. 관련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여성 중 10명 중 6명이 요실금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요실금은 대인 기피와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질환, 요실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네, 이 요실금을 겪고 계신 분들 고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놓고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실금 먼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예, 요실금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가볍게는 재채기나 기침과 같은 행동으로 배에 압력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주 위중하거나 급한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나아가 심리적인 위축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볍게 넘길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실금으로 인해 근데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선생님?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소변을 보는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소변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샌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상인데요. 네.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더라도 치료를 미루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고 또 요실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야간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낮 동안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요실금 있는 중년 이상 여성의 9.1%가 이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빠른 치료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실금 대체 우리 몸 어디에 이상이 생겨서 발병하는 질환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골반은 무명골과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된 신체 부위입니다. 척추와 양쪽 다리를 이어주는 가운데 직립 및 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에는 방광 등 내부 생식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골반 내에는 질, 요도, 방광, 자궁, 직장 등 중요한 골반 장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을 탄탄하게 받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골반 저근입니다. 골반 저근은 골반 장기 지지 이외에도 항문, 요도, 질 등의 적절한 조임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출산이나 노화 등의 과정으로 인한 골반 저근이 이완되고 기능 구조 손상까지 나타나면서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고 질 이완과 같은 여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실금이 방광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반 근육의 장애로 생기는 질환이었네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요실금 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실금 유병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30세 이상 여성 인구의 40% 정도로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 6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실금이 여성한테 더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의 길이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가장 흔한 요실금인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도를 지지해주는 조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여성에서는 분만 등으로 인해 골반 근육이 손상되거나 약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성에서 요실금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에게 이제 요실금이 흔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남자들도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요도의 길이가 길어서 여성과 양상이 다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광이 과민해지는 절박성 요실금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남성에서 요실금 발생을 높게 하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암으로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 등을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괄약근의 손상이나 방광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서도 복압성 요실금의 형태로 요실금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도 요실금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요실금 중 가장 흔한 것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크게 웃거나 재채기, 기침 등을 할 때, 줄넘기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입니다. 네. 임신과 출산, 폐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보통 이러한 복압성 요실금은 출산 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요도 부분을 조절하는 힘이나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요실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방광이 어떤 이유든 간에 저절로 수축하면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화장실을 뛰어가거나 지르게 되는 거죠. 또 복압성과 절박성 두 가지의 요실금이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복합성, 혼합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척추 손상으로 발생하는 요실금 및 방광염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실금 또는 일시적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한 범낭성 요실금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종류에 따라서도 원인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요실금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 현상의 하나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생님? 네, 연령이 증가하면서 방광 및 요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실금의 원인을 단순히 노화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는 없으며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종류별로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흔하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랫배에는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주는 많은 인대와 근육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 조직이 약화되면 요도가 과잉으로 이동되고 요도가 제 위치에 위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압이 가해졌을 경우 요도가 막히지 않아서 소변이 새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의 주 원인입니다. 네. 임신과 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 부인과적인 수술, 분만 손상으로 요도 자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풍,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신경계 질환 없이 배뇨근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요실금이 다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요실금인가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병원에 가보기 전에 요실금을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첫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 둘째, 뛰거나 줄넘기 등 운동을 할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 셋째, 수면 중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 넷째,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와 같이 몸의 자세를 바꿀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 다섯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 여섯째,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고 종종 화장실 도착 전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 증상 중 대략적으로 2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도, 또 3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 복압성 요실금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박성 요실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많은 여성들이 이런 요실금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워서 병원을 가는 걸 좀 꺼리거나 뭐 참으면 좀 낫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요실금 생기면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음주 후 또는 재채기 후 어쩌다가 경험하는 경미한 요실금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요실금이 일어난 상황을 자가 점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거나 아래에 힘을 주고 괄약근을 수축하면서 재채기하는 등 스스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실금이 있는 여성분들이
급성 방광염을 겪게 되는 경우 빈뇨, 절박뇨, 배뇨통 및 잔뇨감과 함께 요실금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방광염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요실금 이외에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시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실금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 진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요. 요실금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요실금 진단은 분만 횟수, 폐경 여부 등을 포함한 과거 병력과 요실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3일간 배뇨일지를 작성하거나 소변이 새는 양을 알아보는 패드 검사, 배뇨 후 잔뇨량 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으며 네.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는 케겔 운동, 행동치료,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1차 치료입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요실금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절박성 요실금 또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요실금의 치료에는 케겔 운동과 행동 치료를 해보고 효과적이지 않으시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면 방광 내 보톡스 주사, 천추신경 조절술, 수술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수정하는 행동 치료는 체중 감소, 수분 섭취의 제한, 배뇨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방법, 케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요실금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들을 시행하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서 56%의 경우는 치료 효과를 가져왔으며 네. 그중 55%는 완치 및 호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좀 수술 방법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요도 자체의 기능이 소실되어 나타나는 요실금의 경우에는 요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수술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광 경부에 도달하기 위한 절개 방법과 방광 경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직에 따라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하거나 요도 주위에 실리콘 등의 물질을 주입하는 간단한 수술 방법도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치료 방법 중에 케겔 운동 말씀해 주셨는데 이 케겔 운동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진 골반 근육 운동법으로도 요도질, 항문 주위를 감싸고 지탱하는 골반 근육을 강력하게 수축, 이완하여 악화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증상이 경미하고 방광 경부의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케겔 운동을 시각화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기계도 비뇨기과에 있으니 네. 만일 불편하신 부분에 대한 치료를 원하신다면 상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민호 원장님과 함께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요실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요실금, 제왕절개 수술로 예방할 수 있다. 맞나요, 선생님? O, X? 예, 답은 X입니다. 아, 자연분만으로 인해 골반 근육이 늘어나면 복합성 요실금의 위험이 커집니다. 네. 이런 이유로 자연분만 대신 제왕절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요실금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복압 상승과 이로 인한 근육, 신경 손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 일단 분만을 하면 5년 후 요실금 발생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요실금, 변비가 심해도 위험하다. 요실금과 변비, 관계가 네. 있을까요? 이 정답은 O입니다. 변비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볼일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오르고 골반 근육에 가는 피로도가 누적돼 요실금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실금은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은 하던데 어떨까요, 선생님? 예, 정답은 아, X. X입니다. 요실금은 완치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실금은 의외로 쉽게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최민호 원장님과 이 요실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실금 막기 위한 예방법을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 요실금이 있다고 하면 치료와 함께
적정한 체중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비만하다면 과다한 복부 지방으로 인한 방광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골반 근육을 약하게 하여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네. 적절한 체중 유지가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 유지 중요하고요. 또 평소 소변을 참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그 방광 훈련,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시간에 맞춰 배뇨를 하게 되면 절박성 요실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광의 과민함이 심해져서 요절박과 함께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방광의 배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과민성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뇨하면서 기능적으로 용적을 늘린다면 절박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방광 배출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배뇨 후에 잔뇨가 남는 환자들은 급성 요폐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 기능적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요실금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마시는 음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제한해야 할 음료나 음식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 녹차, 탄산음료, 맵고 짠 음식 등 방광에 자극을 주는 식품이나 음료는 줄이셔야 합니다. 네.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수분 섭취량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도록 유도하는 음식은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키우면 여러 질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시작하면 약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